먹이 사슬의 맨 밑바닥. 바닷속의 가장 미천한 존재. 하지만 온몸으로 빛을 내며 산소를 뿜어내 지구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진귀한 존재인 플랑크톤. 스스로 존재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인생을 방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플랑크톤처럼 반짝이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처럼 결국엔 깊은 위로를 안겨주었던 미스터 플랑크톤. 실수로 잘못 태어난 남자의 인생 마지막 여행길에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여자가 강제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데, 병원 실수로 정자가 바뀌어 잘못 태어난 해조. 결혼식 날 신부가 납치당한 어흥.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자란 것도 서러운데 조기 폐경까지 온 재미. 결혼식 날 신부가 납치극을 꾸며서는 돈까지 홀라당 훔쳐 달아난 칠성. 이 드라마에서 불행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실수로 태어나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며 스스로를 마치 바다의 플랑크톤처럼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해조의 스토리는 영조의 고안한 판정에 아이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부부가 항암 치료 전 정자를 동결하면서 시작되는데, 그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승혁이었죠. 그토록 바라던 아이였기에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던 승혁이었는데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생겼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던 승혁 때문에 남편의 얼린 정자를 다시 꺼내려 병원에 연락을 했었고, 산부인과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불행의 시작이 되어버렸죠. 139번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야 했는데 실수로 137번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다는 원장의 이실직고에 해조의 집안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승혁과 함께 죽으려다 결국 홀로 자살을 택했고, 아빠는 승혁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결국 가출을 택한 승혁은 홀로 남아 거리를 거지처럼 떠돌다 봉숙이 그를 걷어들이면서 현재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이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고, 승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해조로 살고 있었죠. 재미는 엄마에게 버림받고서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녀를 원하는 새부모는 만날 수 없었고, 결국 가질 수 없으면 되자면서 엄마가 재미의 꿈이 되었는데요. 살아온 삶이 비슷해서일까요? 집을 나와 어른이 된 후 자신을 버린 아빠를 마주하게 된 게 하필이면 접촉사고였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아빠를 보내는데 피가 뚝뚝인 해조의 손에 손수건을 감아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재미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 사랑이 이 둘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잠시, 그들 내면에 남아있던 애정 결핍은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죠. 사랑받고 큰 적이 없기에 좋은 아내는 될 수 있어도 좋은 엄마는 될 수 없다는 해조의 말이 상처였던 재미는 해조 곁을 떠났고, 그런 재미를 해조는 잡지 못했습니다. 호자에게서 요리를 배우던 재미는 요리가 젬병이라 혼나기 일쑤였고, 그런 재미를 위로해주는 게 바로 어흥이었죠. 나이는 띠동갑의 외모도 볼품없었지만 재미를 너무나도 아껴주는 어흥이었기에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는 꽃신을 어렵게 구해와서는 살포시 신겨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흥이었기에 어씨 집안의 종손 며느리로의 삶이 고달픈 행군의 길이란 걸 알면서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그 가시밭길 결혼 생활도 기꺼이 하겠다 마음먹으며 종갓집 5대 독자인 어흥과 결혼을 약속하죠. 재미를 너무나 사랑했던 어흥은 엄마 호자의 허락을 받으려 재미가 임신을 했다 거짓말을 하며 결혼 승낙을 받아냈는데, 결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조기 폐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해조는 왕자파 두목이랑 결혼한다는 신부를 납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부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뇌혈관 기형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서 이 둘에게 또다시 불행이 들이닥치는데요. 병원에서 재미의 신세 한탄을 듣게 되는 해조는 운영하던 심부름센터까지 접으면서 정자가 뒤바뀐 그 산부인과를 찾아 원장을 협박해 친부 후보 리스트에 5명을 올리며 친부를 찾아 나서는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수행하는 길에 재미를 강제 동행시키게 됩니다. 결혼식 날 재미는 자신이 폐경이라도 어흥은 자신을 사랑해줄 것만 같았는데 그놈 해조가 나타났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의 아이를 갖고 그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꿨던 그 남자가 말입니다. 그렇게 재미는 해조에게 납치를 당했고, 재미없다고 차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며 해조의 품에서 오열하지만 재미는 여전히 어흥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렇게 어흥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려 하고, 칠성은 자신의 결혼식에서 자신에게 개망신을 준 해조가 신부와 함께라 생각하며 해조 따까리 기호를 족치면서 뒤쫓기 시작하고, 아내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흥은 재미를 되찾기 위해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출을 감행하는데요. 호자는 어흥의 배다른 동생 존나를 미국에서 불러 어흥을 찾으려 합니다.
계속 도망치려는 재미와 그런 재미를 붙잡으며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해조에게 3년 전 이별은 여전히 재미에게도 해조에게도 상처였고, 해조가 친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해조와 재미는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갑니다. 자식들을 많이도 낳은 순댓국집 사장은 정자를 동결했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고, 친절했던 산속 은둔자는 결국엔 해조의 돈을 갖고 튀어서는 도박에 써버리는 놈이었죠. 결국 후보 2번마저도 실망 그 자체였고, 왕자파도 어흥과 존나도 해조와 재미도 드디어 대면하게 되면서 왕자파의 공격을 존나가 방어하는 동안 어흥, 해조, 재미는 도망을 치다 결국 섬에 표류하게 되고, 같이 가자는 어흥의 말에 함께 갈 수 없다는 재미는 자신이 도망쳐도 끝까지 쫓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며 자신이 조기 폐경임을 고백합니다. 재미의 고백에 안도하던 어흥은 자신이 원래 씨 없는 놈이라고 하면 된다며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하죠. 무인도에 갇힌 해조와 어흥은 생존을 위해 임시동맹을 맺지만 재미와 해조가 연인이었던 게 마음에 걸리는 어흥이었고, 재미와 해조의 대화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쓰러진 해조의 상태를 어흥이 알게 됩니다. 그 사이 칠성이 끈질기게 해조를 추격해 무인도까지 쫓아오고 몸싸움 끝에 칠성을 제압하지만 재미가 칠성의 칼을 맞고서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다행히 해양경찰이 출동을 한 덕에 재미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자의 만류에도 어흥은 재미의 곁을 지키겠다 고집을 피우는 통에 재미를 호자네 집으로 데려오는데, 회복한 재미는 어흥에게 이별을 고하고서는 떠날 결심을 하죠. 한편 해조는 봉숙이 집에서 재미의 고무신 한 짝을 품에 안은 채 침대를 벗어날 생각이 없었고, 마침내 그 고무신을 안고 침대를 벗어난 해조는 봉숙이와 함께 재미가 있는 완주로 향했다가 어흥을 만나면서 실은 자신이 어흥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진심으로 좋아했다며 재미의 고무신을 건넵니다. 그렇게 재미는 간밤에 어흥이 놓고 간 그 신발을 신고서는 해조에게로 향하고, 재미를 보내주고서도 재미가 보고 싶어 어흥은 식음을 전폐하고, 해조에게는 꼬마 의뢰인이 찾아오는데요. 자신의 오빠 최승혁을 찾아달라는 꼬마. 해조는 예전 접촉사고가 났을 때 뒤에 타고 있던 그 꼬마를 기억해냅니다. 혼자 남겨질 아빠가 불쌍해서 오빠를 찾아주고 싶다는 동생을 만난 그날, 해조는 재미와 함께 제약회사 대표라는 생부 후보 3번의 DNA를 수집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는데 해조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재미도 봉숙도 해조의 상태를 알게 되고, 해조 대신 후보 3번의 머리털을 뽑겠다며 재미가 출동을 했는데, 결국 후보 3번 역시 해조의 친부는 아니었죠. 가까스로 깨어난 해조의 로망이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죽는 거라니. 재미는 해조의 마지막 로망을 위해 병원 탈출을 강행하고 후보 4번을 찾으러 떠난다며 해조는 재미와 강원도로 향하는데, 해조는 친부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었죠. 재미의 생일을 찾아주기 위해 친모네 집으로 재미를 보내고서는 해조는 어흥을 불러냈는데, 재미의 엄마는 자신의 딸임을 직감하면서도 결국에는 재미에게 등을 돌리며 가족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돌아온 재미 앞에는 어흥을 찾으러 왔다가 되려 재미를 위로하며 엄칼을 건네는 호자가 있었고, 봉숙도 있었고, 해조도 어흥도 있었죠. 호자는 어흥에게 원 없이 놀다 지쳐 엄마 밥 먹고 싶을 때 돌아오라며 어흥을 세상으로 보내고서는 존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며 자신의 품에 들이고, 행복만 남은 듯 보였지만 해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간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건 자신을 키워준 아빠였고, 그제서야 아빠 역시 자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죠. 그 후 어흥은 여행 유튜버가 되어 방랑을 시작하고, 재미와 해조 또한 방랑을 시작하는데, 끝이 얼마 남지 않은 해조. 마지막은 홀가분할 줄로만 알았는데 해조는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음에 자신의 인생도 꽤 괜찮았다며 숨을 거두는데, 해조를 향해 달려오는 재미로 미스터 플랑크톤이 막을 내렸는데요. 강인해 보이지만 상처투성이인 해조는 친부와의 재회를 꿈꾸면서도 분노와 기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을 하고, 시한부 선고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데, 그 모습들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더라고요. 친부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놓쳐왔던 관계들을 되짚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 내리고, 친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오랫동안 품어왔었던 분노를 내려놓게 되고, 결혼을 앞두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상황에서 해조와의 재회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던 재미 또한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던 건지 찾아가며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렇게 이 드라마는 사랑, 상실,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서도 큰 울림으로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행복이란 결과보다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진부하지 않아 지루하지 않았고, 흔하지 않은 설정과 빠른 전개에 몰입이 쉬웠고, 삶과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에도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에 걸맞게 무겁지만은 않았던 미스터 플랑크톤. 진정 웃음과 눈물이 공존했던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군요.